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3일 밤 10시 30분입니다. 이준석 돌풍이 이준석 태풍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이준석 씨가 나경원 전 의원을 일반 여론조사에서 3배 이상의 격차로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배? 야, 거의 가공스러울 정도입니다. 이준석 36%, 나경원 12%, 2위와 1위 차이가 이렇습니다. 36대 12. 이 조사는 엠블레인 퍼블릭, 케이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에서 이준석 36%, 나경원 12%, 주호영 전 원내대표 4%, 홍문표 2%, 조경태 1%, 선호하는 후보가 없다 31%, 모름 무응답 14%, 아직 결정하지 않는 사람이 그래도 한 44% 정도는 됩니다만은 이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준석 전 의원이 53,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53, 나경원 전 의원이 23%, 여기서도 53대 23입니다. 이건 대충 당원 투표를 예상하게 합니다. 당원 투표 70% 반영하고 일반 여론조사 30% 반영하는데, 당원 투표도 이 정도 되면은 결국은 일반 여론을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령별, 지역별, 이념별로도 이준석 씨가 나경원 전 의원을 모두 젖혔다고 합니다. 특히 20대에서는 이준석 29%, 나경원 10%, 40대에서는 이준석 40%, 나경원 8%로 가장 컸습니다. 이 40대에서. 70대 이상에서는 이준석 25, 나경원 16%, 70대 이상이면 보통 가장 보수적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나경원으로 많이 기울 줄 알았는데 여기서도 25대 16입니다. 더구나 국민의힘 텃밭이자 당원 수로는 거의 50% 이상이 몰려있는 대구 경북지방에서는 이준석 38%로 선두였고요. 그 다음에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11%, 나경원 9%, 주호영, 나경원 합쳐도 20%로 이 전 최고위원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 본류 당원들이 가장 많은 대구 경북지방이 또한 이준석으로 확 기울었다는 이야기죠. 서울에서도 이준석 39%, 나경원 12% 이렇게 됩니다. 이건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 오차 범위를 다 넘어서서 확실하게 이준석 쪽으로 기울고 있다. 더구나 지난 5월 셋째 주와 약 보름 전과 비교해서도 이준석 지지율이 19에서 36으로 올랐고 나경원 지지율은 16에서 12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갈수록 이준석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6월 11일 우리 정치사상 처음으로 가장 젊은 36살 야당 대표의 등장, 제1야당입니다. 등장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사를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은 야당 대표가 바뀌어가지고 역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당 대표가 바뀌어가지고 역사가 바뀐다 이거죠. 1974년에 당시에 47살이던 김영삼 씨가 당시 야당 신민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4년부터
강력한 반박정희 투쟁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겼죠. 그러다가 다시 그 당대표 자리가 김영삼에서 이철성 씨로 바뀝니다. 이철성 씨는 상당히 온건한 입장에서 박정희 정권과 이렇게 대결을 했는데 그렇게 강경투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야당 세력들이 1979년 5월 30일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다시 김영삼 씨를 총재로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당 총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결선 투표에서 이철성보다 11표, 10여 표, 11표 아니면 12표인데 하여튼 10여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게 역사를 바꿨습니다. 김영삼 씨가 신민당 당대표로 되자마자 강력한 박정희 반대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당시의 경제 상황과 제2차 오일 쇼크와 이렇게 어우러지다가 여기에 대해서 박정희 정권이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하는 아주 초강경 대응을 합니다. 이게 부산 마산의 민심을 악화시켜서 그해 10월 16일 부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그 3일 뒤에는 마산에서 시위가 벌어져가지고 부마 사태로 확산이 됩니다. 이때 중앙정보부장이던 김재규가 부산을 시찰을 하고 민심이 떠났구나 하는 판단을 했고 이 생각이 그 열흘 뒤에 있었던 11.6 사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김영삼의 야당 총재 당선이 역사를 바꾼 경우인데 그것과 비슷한 현상이 이번에 벌어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준석 36살 당대표 그리고 곧 있을 야권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의 평당원으로 입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씨는 합당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씨가 공정하게 경선 관리를 하고 근사하게 하고 해서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씨가 제일 내세우는 게 공정입니다.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하겠다. 공정이 바로 민주주의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의 관심이 이 국힘당으로 집중되게 됩니다. 정치에서는 뉴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결국 당선됩니다. 뉴스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요사이는 이준석이고 그 앞에는 윤석열이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이분들이 뉴스를 만들어내는데 실패를 했어요. 또 안철수,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 또 4.7 보궐선거 직전에는 뉴스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안철수, 오세훈, 이준석 그리고 윤석열 어떻게 보면 빅4인데 이분들이 사실은 한국 정치를 지금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주 이렇게 되면 정권 교체가 천하대세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 예상합니다만은 3월 9일 선거에서 500만 표 차이로 범야권 후보가 이긴다. 압도적으로 이겨야 국회가 좌파에 의해서 장악되더라도 대통령이 강력하게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6월 지방선거에서 크게 이길 수 있다. 이런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지금 스토리가 하나, 드라마가 하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혁명적 분위기입니다. 왜 이준석 지지로 이렇게 쏠리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누가 정권 교체에 유리하냐. 주호영, 나경원, 이준석, 홍문표, 조경태 이런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당대표로 찍어야 정권 교체에 유리하겠느냐.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보니까 이준석이다. 이렇게 된 거겠죠.
왜 이준석이냐? 이준석을 찍어야 20대, 30대.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어야 20대, 30대. 그리고 중도를 모을 수 있다. 그러면은 나이가 어리고 탄핵 문제에 대해서 좀 기분 나쁘더라도 이준석 찍겠다 하는 결심을 지금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준석이가 잘났으라기보다는 정권 교체는 대의명분이다. 이 대의명분을 먼저 두고 보니까 이준석을 찍어야 이준석이 중도 젊은층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윤석열 또한 그 지지층이 만만치 않습니다. 호남 40대를 빼고, 요새는 40대도 아닙니다. 호남을 빼고는 거의 전 지역, 전 연령층에서 1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이준석이 들어갈 때 아무로 여론 구조가 더 크게 한번 정권 교체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는 대세가 되었고, 또 윤석열 씨가 이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평당원으로 입당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 겁니다. 꽃가마 타고 당당하게 뭐 영입되는 그런 게 아니라 겸손하게 평당원으로 들어가서 평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출마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윤석열, 이준석, 오세훈, 안철수, 나경원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스타급 정치인들이 범야권 진영에서 지금 맹활약 중입니다. 정권 교체는 대세가 되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이준석 돌풍이 이준석 태풍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